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이번 첫 순서는요, 그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가까이 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로트계의 아이돌,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죠. 차오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는 골프 스타야.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차오름 인사드립니다. 2024년 마무리해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또 들어보니까 예전에 네.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 골퍼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가수로 전향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프로골퍼로 한 30여 년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참 뜻하지 않은 날벼락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혜림 씨 그 번개 맞아봤어요? 번개. 번개. 번개 그 썬더 그렇죠, 번개 그렇죠. 당연히 그 맞으면 여기 그렇죠. 못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바로 번개를 맞았습니다. 오. 번개 맞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을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운 좋게 살아났는데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 팔자에 있는 일은 다 한다고 또 마침 또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사실 소리꾼 국악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피를 제가 이어받은 것 같아요. 자식들 중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저는 꿈이 가수였어요. 그것도 트로트 가수. 근데 아버님은 소리꾼으로 살길 원했죠. 네, 아버님은.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제 프로골퍼를 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어렸을 때부터 가수, 트로트 가수 이게 이제 항상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뭐 운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 제2의 인생 2막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그토록 평생 원했던 가수로 데뷔를 해야겠다 싶어서 2018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프로 골퍼로 쭉 살아오시다가 어느 날 정말 뜻하지 않게 천재지변이죠. 이제 번개를 맞으셔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시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재활을 위해 힘쓰시다가 내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 가수로 활동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또 마침 또 아버님께서 소리꾼이셔가지고 이 DNA를 쭉 물려받으셨나 봐요.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네. 누군가 한 사람은 꼭 받는 것 같아요. 연기자면 또 연기자들도 그렇고, 뭐 또 영화 배우도 그렇고, 또 우리 아나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혜미 씨도 네. 또 선대에 누군가는, 무언가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게 그렇죠. 또 있는 건가요? DNA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니까. 저는 네. 이제 외모를 좀 받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깜짝 네. 놀랐어요. TV로 보다가, 네.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더 괜찮죠? 네, 너무 예쁘시고요. 얼굴도 정말 작으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눈 네. 더 크게 뜨고 지금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차오름님만의 네. 음악이 또 궁금합니다. 들어보니까요, 이 애서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네. 음악을 또 발매하셨더라고요. 어떤 음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트로트가 막 급변해 가는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경연 프로그램. 그렇죠. 이후에, 우리 음악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트렌드가 바뀐다. 노래도. 네. 뭐 발라드가 유행했다가 뭐가 유행했다가 트로트가 유행했다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요즘 트로트는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전통 트로트에서 약간 세미 트로트,
즉 락하고 뭐 트로트를 접목했다거나 아니면 발라드하고 접목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통 트로트를 또 국악하고 또 이렇게 접목을 시켰다거나 좀 변형. 예,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24년부터 내년에 발표될 노래들을 좀 그렇게 접목을 시켜봤어요. 새로운 어떤 트로트, 어떤 새로운 그리고 신선한 그리고 들었는데 뭔가 가슴에 남는 노래. 예, 가슴에 남지 않는 노래는 좀 히트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트로트 중에서도 좀 더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차오름님만의 팬층도 더 두터워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들어보니까 올해 농다리에서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노래인지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서 볼 때는 우리 혜미 씨가 좀 키가 커 보였어요. 굉장히. 네. 거기서 말하는 키가 커 보이는 뭐 다리가 긴 농다리 뭐 이렇게. 근데 다리 기세요. 네. 갑자기. 근데 사실은 그 농다리가 아니고 충북 진천군에 가면 문백면 구곡리 굴티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새금찬 강이 있어요. 그 강에 다리를 놓았는데 무엇으로 놓았냐면 돌 있죠, 돌. 네. 요만한 돌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붉은색 돌을 골라서 또 붉은색 돌을 골라 가지고 일일이 다듬었어요. 이렇게 큰 뭐 바위가 아니라 그 다듬은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았어요. 네. 그 돌다리를 농다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농다리를 뭐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사연을 일일이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또 시간 관계도 있고 아마 진천 농다리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니면 또 제 노래에 실린 음반에 제가 쭉 설명을 해놨어요. 농다리가 갖고 있는 사연. 그 사연을 토대로 해서 만든 노래가 농다리에서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예. 이 시청자분들이 듣고 이제 찾아보시기도 하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또 얘기해 주시면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1000년 전에 어느 한 우리 이제 혜민 씨가 이쪽에 살아요. 이쪽 마을에 강 건너에. 그런데 이 강 건너에서 강을 건너서 다시 저쪽 마을로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가서 거기서 살다가 아버님 부고 소식이 온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아버님 부고 소식을 듣고 저 친정 아버지 장례식을 가야 하는데 강을 건너갔잖아요, 시집 갈 때. 그럼 다시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 네. 그런데 강물이 불어서 그걸 못 건너는 거야. 아버지 부고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근데 강을 못 건너니까 이 새댁이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우리가 3일장 하죠. 장례를 치르면 우리나라는 3일 동안 거기에서 밤낮으로 통곡을 했어요. 그 강물 앞에서. 네. 그 모습을 임장군이라는 분이 장군,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처럼 임장군이라는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효를 못하는,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효를 못하는, 또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얼마나 딸을 기다리겠어요. 그죠? 네. 그런 일이 없도록 놓은 다리, 돌로 만들어서 다듬어서 놓은 다리가 농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제가 그대로 가사에 담았어요. 네. 역사책을 뒤져봐서 네. 담아가지고 그 가사에 그대로 실어서 노래로 표현을 한 노래가 농다리에서라는 노래입니다. 네. 네. 들어보니까 저도 마음에 이 진정성이 쭉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진심을 담은 것 같고 좀 마음을 울리는 듯한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럼 이 노래가 이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 노래 찾아보실 것 같은데 네. 이 노래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앞부분 조금만 해드릴까요? 아주 간단하게 한 네.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절을 부를게요. 방금 사연대로 강물 앞에 주저앉아서 어머니의 통곡의 소리 아버지의 피눈물로 놓은
다리가 천년의 세월이구나. 이렇게 예, 이런 사연을 담은 네. 사연을 가사로 담은 노래입니다. 아, 이게 음악이 조금 슬픈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슬퍼요. 네, 이 스토리를 네. 좀 듣고 나서 노래를 들어서 그런 건지 가사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예정된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 보니까 다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발매되는 노래들도 이렇게 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가요? 저는 스토리 없으면 노래를 안 만들어요. 하나하나 다. 네, 노래 자체는 네. 어떤 노래든 간에 노래는 사연이 있죠.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뭐 부모님의 사랑, 또 자식에 대한 사랑, 또 친구에 대한 우정,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요번에 발매될 몽다리에서 발표했듯이 앞으로 발표될 노래가 가학산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어딘지 모르시죠? 사는 산인데. 사는 산인데 어딜까요? 어딘지 모르죠. 네. 그러면 혹시 광명시의 동굴은 알아요? 광명동굴. 유명해서 들어봤어요. 유명하죠. 네. 비축제로. 네. 그 동굴이 가학산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저도 비축제를 다녀왔지만 네.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면 일제감정기 때 거기가 금광을 캐던 곳이에요. 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네. 금을 캐던 곳이거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죽거나 다치고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동원해서 금을 나르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명 동굴이에요. 근데 그거를 광명시가 좀 새롭게 어떤 광명 시민의 품으로 국민의 품으로 동굴을 돌려드리려고 거기를 개발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뭐 테마파크를 행사들, 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 동굴에 관한 사연을 제가 가사에 또 담았어요. 그 노래가 가학산인데 네. 농다리는 부모의 사랑이라면 네. 가학산은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부예요. 혜민 씨하고 저하고. 근데 이른 새벽에 강제 동원됐으니까 네. 새벽닭이 울거나 동만 트면 해만 뜨면 새벽에 동굴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금캐로 네. 남편이. 네. 그러면 저기 혜민 씨가 아이고 우리 오름이가 저기 오늘 들어갔다가 죽을라나 살라나 저거 살아서 나올까 말까 무사히 돌아올까. 무사히 나올까 말까 막 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네. 마음속으로 네. 제발 살아 나오라고. 네.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부의 사랑을 담은 노래가 가학산입니다. 네, 가학산. 이게 노래마다 네. 더 어떤 이야기, 사연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인상 깊고 더 노래에 좀 심취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봐 네. 주세요. 네. 발매된다고 하니까 네. 저도 꼭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네. 듣다가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네, 그런 좀 기분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진정성 있는 음악 활동하고 계신데 또 네. 들어보니까 예전에 가수를 한때 좀 그만둬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뭐 가수 데뷔를 참 우여곡절을 겪고 사고 나고 뭐 재활 치료하고 그 기간이 한 10여 년 걸렸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길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수를 데뷔를 해서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져가지고 또 활동을 못하게 되고 또 어떤 큰 장벽이 있고 거기에 또 제 남동생까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까지 좀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제가 이 가수 활동을 하는 게 그래서 가수를 그만두고 해외로 예전처럼 돈을 벌러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가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진짜. 중간에 어떤 네. 어떤 내가 그 순간이 마음을 있었나요? 접고 네.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 그 이유가 임영웅 아시죠? 그 히어로.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계 슈퍼스타로 지금 떠오르는 네. 임영웅 가수가 2023년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면서 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도 콘서트 전국을 돌면서 모든 콘서트장에서 날이면 날마다
제 노래를 불렀어요. 아. 오빠는 골프스타라고 하는 네. 국민 골프송을 정말 열심히 네. 예, 불러주셨어요. 네. 그 덕분에 저 역시 그 덕분에 영웅시대가 됐고 또 그 덕분에 영웅시대 모든 팬들이 저한테 엄청난 응원을 해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튜브에다가 뭐 찾아와가지고 댓글을 남겨주고 힘내라. 또 동생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임영웅 씨가 또 직접 콘서트장에서 해가지고 하루빨리 쾌유를 빈다. 여러 가지. 정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저한테 글을 보내주고 응원을 해주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다시 또 마이크를 잡은 계기가 됐어요. 네. 그때 받은 그런 임영웅 씨의 뭐 그런 응원, 또 그 네. 팬분들이 함께 보내주신 성원, 이런 것들이 또 합쳐져서 또 힘이 되셨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요즘에는 우주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주스타, 뭐 세계적인 우주스타 임영웅 가수님께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 주신 영웅시대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보니까요, 네. 제가 노래가 너무 진정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이 광주 전남 쪽에서 네. 또 차오름님만의 팬클럽이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조사를 많이 하셨군요. 네.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농다리에서라는 노래를 제가 발표한 지가 사실 한 달이 좀 안 됐어요. 오, 그러니까 네. 며칠 지나면 한 달이에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 되면 아마 한 달 정도 될 텐데, 이 노래가 나가고 광주하고 전남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로 부모님의 생각난다, 또 뭐 부모님 효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은 농다리가 지금 1000년이 지나도 그 돌다리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듯이 부모님의 사랑은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것이 부모님 사랑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가슴에 와닿는다라고 해서 자기 그 광주 지역에 계신 분, 전남 지역 곳곳에 계신 분들이 이 노래가 좋으니까 차오른 팬클럽을 만들자 해가지고 요번에 팬클럽이 창단을 했어요. 며칠 전입니다. 그게 네. 얼마 안 됐어요. 혹시 팬클럽 이름도 있나요? 팬클럽 이름은 차오름 팬클럽이고요. 네, 차오름 팬클럽이고 이제 팬클럽마다 구호가 있잖아요. 네. 전부 다. 제가 무슨 사람이에요? 네? 벼락 맞았죠? 네, 벼락스타일. 네, 벼락스타로 하자는 분도 있었고, 네, 네. 벼락스타다, 네. 뭐다 해서 뭐 말이 많았는데, 벅차오른다. 해서 차오름이니까. 벅차오름. 벅차오름. 너무 벅차오름. 센스있게 또 만들어주셨네요. 그것도 팬분들이 네.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오. 벅차오름. 네. 차오름을 보면 벅차오른다. 이런 뜻으로. 네. 네. 이제 제가 아까 농다리에서 막 이야기 사연도 듣고 음악도 들었잖아요. 네. 이 진정성을 그대로 받으신 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주변에 점점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차오름님만의 네네. 앞으로의 또 음악 활동으로서 가수로서의 목표랄까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수로서의 목표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또는 히트곡을 남긴 가수.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상 그래도 이름과 노래를 남길 수 있는 가수여야 되겠죠. 저 역시 그래야 되는데 앞서 저한테 다시 힘을 실어주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전남 팬클럽 우리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팬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가수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지금도 좋은 노래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노래 연습도 하고 또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현장에서 라이브로 직접 들려드리고 그분들이 제 노래를 듣고 어떤 분은 울고 어떤 분은 웃고 또 어떤 분은 희망을 갖고 또 어떤 분은 노래 하나로 어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기도 하는 네.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이 주는 힘,
노래 한 곡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정말 저도 요즘에 몸소 이렇게 제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네. 유쾌하시기도 하고 네. 그 안에서도 또 진심이 느껴져가지고요. 네. 앞으로의 활동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활동 계획 가지고 있으신지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애서 시리즈라고 그랬잖아요. 애서. 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가학산에서 노래를 발표를 할 거고요. 바로 이어서 아까 제가 전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광주 전남. 네. 그쪽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장군님이 한 분 계신데 역사적으로 네. 혹시 아세요? 누구죠? 역사적인 장군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장군이요? 자, 몇백 년 전이에요. 네. 임진왜란. 강감찬 장군. 강감찬 이순신 장군. 장군. 그렇죠. 이순신 장군. 네. 네. 이순신 장군님이 23전 23승.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명장면이 있죠. 네. 배 12척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군 적함을 물리친 명량. 명량이더라고요. 발음이 좀 그런데 명량 네. 해전을 네. 치렀던 바로 그 장소. 진도에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 그 좁은 바닷길 그 협소를 네. 통과하는 거기를 울돌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울돌목에서라고 또 노래 이름을 붙여서 그 노래를 2025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5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곧 들을 수 있겠네요. 곧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녹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노래도 또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진정성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희망을 드리고 또 위로를 드리는 가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정말 차오름님의 인생부터 생각, 가치관, 그다음에 음악에 대해서까지 다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노래요, 이 농다리에서 정말 천년이 가는 노래, 천년이 되는 가수 이름을 남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신 차오르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방에서는 경매를 진행하는 건수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침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경매가 2달 연속 3,400건을 넘어섰습니다.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08건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경매 진행 건수가 267건에 달해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충남, 전남, 광주 등 다른 지방 도시에서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진행 건수를 기록하며 위기를 반영했습니다. 네. 지방 쪽에서는 이 부동산 침체가 더욱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서울 쪽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낙찰률은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한 48.3%를 기록하며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례 이상 유찰된 외곽 지역 아파트들이 소진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서울의 낙찰가율은 94.9%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고 재건축 아파트와 핵심
입지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낙찰되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낙찰률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침체의 여파를 실감케 했습니다. 인천은 진행 건수가 전달보다 44% 급증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과 미분양 신축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대거 쏟아졌습니다. 한편 지방 5대 광역시 중 대구와 울산은 낙찰가율이 80%를 밑돌며 부동산 경기 악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경매 시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지방 아파트의 경우 대출 부담 증가와 매수세 위축이 경매 건수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매 물건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경매 쪽에 관심을 두고 이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되고자 했었는데요. 좀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 들었으니까요. 또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 함께 찾아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건설에 중단되었던 사업이죠.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이 재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10만 가구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으로 하나건설이 2012년에 수주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2022년 하나건설은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하나건설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NIC와 공사 재개를 위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계약 금액은 약 14조 7,125억 원으로 발주처 귀책 사유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이 계약은 이라크 정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하나건설은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사가 재개될 경우 2032년까지 약 8조 원의 매출이 보장이 됩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재개로 하나건설의 수익성 및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건설 부문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침체된 건설 시장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사가 본격 재개가 된다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건설 시장의 입지 강화와 더불어서 좀 건설 경기에도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건설이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공사비 절감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내세우면서 이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이 5대 확약서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현대건설이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 총 공사비를 1조 4,885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조합 예상 공사비인 1조 5,723억 원보다 868억 원 절감된 금액으로 조합원 1인당 약 7,200만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대건설 이외에도 사업비 전액을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의 가산 금리를 0.1%를 더하여 고정금리로 책임 조달해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합의 신뢰를 얻기 위해 5대 확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는데요. 그 5대 확약서는 책임준공 확약서, 사업비 대출금리 확약서, 아파트 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공사 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등을 포함해 투명한 사업의 추진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이 기간도 좀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공사 기간은 총 49개월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2주 철거 즉시 착공하여 공사 중단 없이 4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분양이 발생 시 100% 대물 변제를 약속하며 조합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사인 에비슨영과 협력해 상업시설의 분양성을 극대화할 방안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 시장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현대건설의 제안이 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기억 속에 너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지. 오랜 시간의 틈새로 너를 그리다가 한참 생각했어. 난 무얼 잃었고 넌 또 무얼 찾았는지. 나는 너의 기억일까? 너는 내 그리움일까? 시간을 되돌려 널 만난다 해도 서툰 내 맘이 너를 힘들게 할 텐데. 바보처럼 낡은 시간의 틈새로 너를 그리다가 한참 생각했어. 난 얼마나 왔고 넌 또 어디에 있는지. 나는 너의 기억일까? 너는 내 그리움일까? 시간을 되돌려 널 만난다 해도 서툰 내 맘이 너를 힘들게 할 텐데. 다시 난 왜 몰랐을까? 지금 넌 어디 있을까? 못다한 말처럼 너무 아쉬워서 시간이 멈춘 기억 속 한가운데 널 불러보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박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람 아나운서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자, 장소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유추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리 맹코님께 퀴즈를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퀴즈라기보다는 본인의 개인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혹시 손편지나 뭐 좀 사람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선물을 마지막으로 받아본 게 기억이 난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하나 이제 떠올랐어요. 작년에 동생이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서 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핸드폰 고리. 뭐 그것도 물론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은 거라도 일단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단순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알아보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좀 핸드메이드 제품 이런 걸 선물을 받아본 게 언젠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억이 까마득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뭐 진짜 한 10년 전에 뭐 손편지 받았던 거, 편지도 선물이라고 친다면 아니면 진짜 뭐 거의 진짜 어릴 때까지 올라가서 뭐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뭐 마니또 하면서 종이학 같은 거 주고 받았던 거 딱 이 정도밖에 기억이 나질 않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 핸드메이드의 포근한 감성을 느껴본 게 언젠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제가 준비를 한 행사 사람의 온기와 감성이 담긴 핸드메이드를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네. 핸드메이드는 아무래도 시간과 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보니까요.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네, 정확한 명칭은요. K 핸드메이드 페어 2024입니다. 이 행사의 슬로건이 K 핸드메이드 페어와 함께하는 특별한 핸드메이드 모먼트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있을지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로건을 듣고 이 포스터를 봤더니요. 조금 더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뭐 손바닥 모양도 그려져 있고, 뭐 당신의 순간이라는 글귀도 적혀 있어서 이 마음까지 더욱더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좀 감성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포스터에서 이미 우리에게 좀 스포를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필름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뭔가 진짜 이 연말에 날씨는 춥지만 좀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따뜻하게 녹여줄 그런 감성이 있는 포스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행사 장소가요. 서울 코엑스입니다. 이제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데 요즘 아무래도 바깥 공기 너무 쌀쌀하고 춥잖아요. 어디 뭐 볼만한 따뜻한 실내 장소 없나 찾게 되는 계절에 접근성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축제나 전시 만약에 한 군데만 딱 가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뭘 해야 하지? 라고 검색을 하고 막 찾게 되는데요. 장소가 코엑스다 보니까 주변에 원래도 좀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해보신다면 좀 스케줄이 정말 꽉 차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행사는 이미 예전부터 내가 좀 언제 열리나 좀 내가 벼르고 있었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올해로 벌써 이제 16살을 맞았습니다. 16번째로 진행되는 행사거든요. 국내에서 제일 큰 핸드메이드 페어고요. 그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면 아티스트와 소비자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을 해보자. 그리고 동시에 핸드메이드 산업의 동향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뭐 내가 이쪽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업 쪽으로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방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나는 가볍게 그냥 그 감성을 즐겨보고 싶다. 뭐 실내 데이트 장소, 실내 가족들끼리 좀 둘러볼 장소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핸드메이드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져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방문했을 때 또 어떤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손재주가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뭘 만들어도 내가 만들면 좀 어설프다라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뭘 잘 만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내가 좀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에 일단은 핸드메이드 완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만들려면은 사실 이것저것 재료들 필요하죠. 근데 뭔가 흔한 재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말고 나만의 좀 독특한 부재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DIY 키트라든지 각종 부자재 이런 것들을 좀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뭔가 좀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부재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어디 멀리 나가야 하거나 아니면 뭐 일정 맞춰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해야 한다던가 약간 루트가 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기간을 맞춰서 코엑스에 방문을 하시면 여러분들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예 체험도 마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도 직접 가서 만들어서 완제품을 가져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저의 이 무스탕을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는데 잘못 드라이가 되어서 단추가 다 망가진 채로 오는 거예요. 네. 온 거예요. 근데 그 단추가 그 옷의 좀 포인트였거든요. 좀 특별한 포인트였는데 제가 이제 동대문에 부자재를 찾으러 갔는데 이 단추를 사기가 시간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페어 일정이 또 궁금한데요. 지금 뭐 같은 생각하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가 뭔가 내 아끼는 옷이나 이런 소품들에서 뭔가 좀 내가 다시 좀 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꼭 놓치지 말고 이번 행사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급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좀 여유가 있고 돌아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이어지는 행사고요. 장소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코엑스 C홀 그리고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코엑스 주변이 워낙 이제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기도 한데 또 반대로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사람이 좀 덜 붐비는 평일이나 아니면 주말도 약간은 이른 시간에 방문을 하면은 내가 좀 더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꼭 이 일정에 맞춰서 방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저랑? 저야 너무 좋죠. 시간만 내주면 저희 둘이 또 가보고 이 후기를 또 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판을 벌리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벌써 데이트 약속이 잡혀서 너무 좀 설레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예쁘게 좀 꾸며져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연말은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마음, 벌써부터 주변이 뭐 성탄 느낌 가득하죠? 내가 핸드메이드 때문에 가기는 갔는데 그래도 좀 성탄 분위기도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희소식입니다. 이제 방문을 하시면 핸드메이드 크리스마스 파티존도 또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핸드메이드 감성이 담긴 크리스마스는 또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고요.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티스트들이 좀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수제 인형 일단 직접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내가 내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든 거를 제가 이제 집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좀 부피가 너무 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약간 소정의 비용은 들기는 하지만 내가 만들고 만든 제품들을 또 시간은 좀 걸려서 택배를 받아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시간 좀 넉넉하게 시간 여유만 챙기시면은 너무나도 뭐 즐기시기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그 밖에도 많이들 마련되어 있으니까 좋은 추억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때 또 비용이 궁금하잖아요. 입장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입장 비용이 아예 무료는 아니에요. 있기는 한데 다행히도 좀 부담스러울 만한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알아왔는데 사전 예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사전 예매를 해야 되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전 예매랑 그 방문해서 예매하는 거랑 약간은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미리 예매하시면 8,000원,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예매를 하시면 2,000원이 조금 더 비쌉니다. 10,000원이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 되실 때 미리미리 온라인에서 예매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입장하셔서 즐기셔도 되겠지만 뭐 안에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뭐 기타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대 시설에서는 약간의 추가 비용이 든다라는 점까지 예산 계획해서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차게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2024 K 핸드메이드 페어 꼭 방문해보시고요. 소중한 추억과 함께 양손 가득히 제품들도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즐거운 소식 전해주신 박보람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양한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12월도 벌써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연말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